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가식물의 비수리에 대해서 비수리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수리라고 하면 잘 몰라도 야관문이라고 하면 들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특히 남자들 정력에 좋다고 하는 야간문, 그리고 천년 비아그라라고 알려진 야간문, 그래서 정력이 세진다. 그래서 야간문이라고 하는데, 요거 야간문이 정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한의서에서는 이 비수리가 정력하고는, 남자의 정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수리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무슨 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수리라고 하는 말은, 비수리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국가표준식물에서는 이렇게 비수리라고 쓰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야관문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 야간문이라고 할 때 요 야간문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요 야자는 밤이란 뜻이죠. 낮이 아니라 밤이란 뜻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할 때 바로 그 문이죠. 그런데 요 관자는 뭐냐면, 그 한옥집에 가면은, 한옥집에 대문을 닫을 때 보면은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게 되죠. 막대기를 이렇게 쫙 옆으로 옮기면은 빗장이 잠기죠. 요 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빗장입니다. 그래서 요 야간문이라는 전체의 뜻은 밤이 되면 대문을 닫고 빗장을 잠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밤에 대문을 열어놓고 님을 기다린다, 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밤이 되면 문을 닫고 빗장을 잠근다, 그런 뜻이 바로 야간문입니다. 근데 이 야간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비수리는 비수리의 잎이 밤이 되면은 빗장을 잠그듯이 서로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잎하고 요 잎하고 요 잎이 세 개가 잎이 하나죠. 콩가식물들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쌀이나무하고 비슷하게 요 잎이 삼출겹잎이죠. 삼출겹잎의 요 잎이 밤이 되면은 요 잎하고 요 잎하고 요 잎하고 요 세 개의 잎이 서로 딱 달라붙어서 합쳐진다. 그리고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져서 펼쳐진다 하는 이러한 잎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운동을 안 하는 줄 알았지만 요 비수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잎이 밤이 되면은 서로 달라붙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들은 경성운동이라고 하고, 경성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성운동을 하는 또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자기나무가 있죠. 자기나무도 밤이 되면 잎이 서로 달라붙고 아침이 되면 잎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요 자기나무도 밤이 되면 잎이 세 개가 달라붙고 아침이 되면 펼쳐진다 하는 경성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비수리의 야간문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문은 밤이 되면은 문을 걸어 잠근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밤이 되면 빗장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님을 맞이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야간문을 정력제, 남자의 정력제로 알고 있고, 남자의 정력제로 잘못 알려지고, 또 남자들의 비아그라다, 천년 비아그라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요 야간문이죠. 그 이름을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비수리 야간문의 한방에서는, 한방 책에는
보면은 요 야간문이 남자의 정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한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리는 천년비아그라 아니고 천년비아그라 아니고 남자의 정력제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비수리를 천년비아그라라고,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비수리를 전부 천년비아그라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꽃을 보면은, 비수리의 꽃을 보면 비수리의 꽃은 이렇게 피죠.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잎이 나고, 잎이 나는 겨드랑이에 꽃이 이렇게 달립니다. 꽃이 달리는데 8월 달에서 9월 달에 꽃이 흰색으로 피는데, 이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데 잎의 꽃의 크기가 작죠. 꽃의 크기가 작아서 꽃은 잎의 길이보다 짧다. 꽃은 잎의 길이보다 짧은 작은 꽃들이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달리게 되는데, 이 꽃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요것은 비수리도 콩과 식물의 식물이기 때문에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꽃잎이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요것을 기꽃잎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기꽃잎이 이렇게 위로 고추서게 되고, 이렇게 위로 고추서는 기꽃잎이 있고, 기꽃잎 아래에는 이렇게 날개 꽃잎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날개처럼 이쪽하고 이쪽이 대칭이 되게 두 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잎을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익판의 밑에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거 여기 요 부분, 요 고무신의 앞처럼 아니면 배의 앞부분처럼, 이렇게 배의 밑에 앞부분처럼 보이는 요것을 용골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용골판하고 용골꽃잎이라고 하고, 요 용골꽃잎하고 양쪽에 있는 날개꽃잎하고 기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비수리의 가장 큰 특징이 꽃잎의 요 세 개의 꽃잎의 색깔이 흰색인데 가운데에 이러한 자주색의 줄무늬가 들어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수리의 꽃입니다. 근데 요거에 비해서 쌀이나무 잠깐 보겠습니다. 쌀이나무를 보면 우리 요 비수리가 참쌀이하고 꽃이 비슷하게 피는데, 참쌀이의 꽃처럼 요 참쌀이의 꽃도 보면은 쌀이나무 앞에 참자가 붙은 요 참쌀이도 보면은 잎의 크기보다 꽃의 크기가 작죠. 꽃의 크기가 작고, 이렇게 보면 기꽃잎이 있고, 요게 날개꽃잎이 여기하고 여기에 날개꽃잎이 있고, 요 아래에 용골꽃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 기꽃잎의 색깔이 분홍색이죠. 진한 분홍색의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쌀이 종류들의 꽃은 이렇게 피는데, 거기에 비해서 쌀이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형태의 이렇게 기꽃잎이 전체적으로 분홍색, 진한 분홍색으로 피고, 풀쌀이도 마찬가지로 기꽃잎이 이렇게 되는데, 비수리는 꽃잎의 색깔이 셋 다 흰색이고, 요게 기꽃잎에 자주색의 줄무늬가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에서 이 비수리는 쌀이나무들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쌀이나무들의 꽃받침을 보면, 우선 참쌀이의 꽃받침을 보면, 참쌀이의 꽃받침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요 갈라지는 요 깊이가, 여기에서 요 깊이가 요 아래쪽에 꽃받침 통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꽃받침 조각은 중앙 정도까지 갈라진다. 그래서 전체적인 꽃받침에서 중간 정도까지, 요 부분까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참쌀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수리라고 하는 이것은
보면은 이 꽃받침 조각이 거의 끝까지 갈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의 끝까지 갈라져서 요 아래까지, 끝에까지 갈라진다.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요 열매에서 요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꽃받침 조각이 남아있는 꽃받침 조각의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갈라지는 것이 거의 끝까지 갈라진다. 이것이 바로 꽃받침 조각이 거의 끝까지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수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쌀이 종류들은 그렇게 깊게는 안 갈라지고 끝까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요 참쌀이의 꽃을 보면 참쌀이의 꽃의 꽃받침 조각은 전체 길이의 여기 반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의 반 정도까지 갈라져서 중간 정도까지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리나 쌀이나무나 보면은 잎이 삼출겹잎이죠. 그래서 참쌀이의 잎을 보면 잎이 이렇게 삼출겹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잎이 하나, 둘, 셋, 세 개의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세 개의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한자로 삼출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삼출겹잎이라고 합니다. 겹잎인데 이렇게 세 개의 잎이 하나, 둘, 세 개의 잎이 모여서 있는데, 요 참쌀이의 잎은 하트 모양이죠. 이렇게 보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요 모양 전체는 하트 모양의, 동그란 하트 모양의 이러한 잎을 하고 있는 것이 참쌀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수리는 그 잎의 모양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길쭉한, 이러한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 모양을 우리들은 바소꿀이라고 하죠. 요거를 곡꿀 바소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이 길게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곡꿀 바소꿀의 형태를 하고 있고, 요 잎의 끝, 엽두라고 하는 잎 끝 부분은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이러한 평평한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요 잎의 폭이 좁아서 마치 줄골의 선형의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수리입니다. 이렇게 비수리는 잎의 모양이 쌀이나무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열매를 보면은 비수리 열매는 이렇게, 비수리 열매는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협과라고 하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꼬투리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꼬투리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꼬투리 열매라고 하는 것은 콩과 식물들은 모두 다 꼬투리 열매, 대부분이 다 꼬투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콩과 식물의 우리가 콩을 생각하면은, 콩은 콩깍지 속에 콩이 여러 개가 들어있죠. 콩깍지 하나가 이렇게 길쭉한 콩깍지가 있으면 콩깍지에 칸칸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칸칸이 속에 콩이 하나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콩깍지 속에 여러 개의 콩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콩깍지인데, 그 콩깍지인 요 비수리의 열매에서는 그 열매가 쌀이나무처럼 요게 콩이 딱 한 개밖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요 콩깍지 속에, 꼬투리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다. 요 씨앗을 요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콩이라고 하는 이러한 콩이 요 속에 딱 하나가 들어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씨앗에는 이런 점들이 흑적색의 검은 점들이 있는 얼룩점, 반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콩이 요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자루는 요건 잎자루라고 하지 않고 잎줄기라고 하죠.
요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가지가 있고 요 가지가 있고 여기까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잎줄기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잎줄기라고 하고, 잎줄기에서 여기에 짧은 여기 보면 짧은 잎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잎자루인데 잎자루가 너무 짧아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잎자루가 짧은 잎자루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잎자루가 있고 거기에 잎이 3개가 달린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잎이 달리는 것을 삼출엽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삼출겹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수리는 보통 우리들이 풀로 알고 있습니다. 풀로 알고 있어서 이 비수리는 높이가 1m 정도 자라게 되는 여러 해살이의 풀로 보고 있죠. 풀로 보고 있는데, 학자들은 풀 또는 버금떨기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보고 있는데, 이 비수리는 겨울 동안에 줄기의 아래쪽 부분은 살아서 내년 봄에 여기 살아있고, 위쪽에 있는 가지들은 말라서 겨울에 얼어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일부 가지는 반 정도는 얼어서 죽어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줄기만 살아남는 버금떨기나무, 한자로는 아간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수리입니다. 이러한 비수리의 꽃의 모양은 흰색이고, 꽃에 이렇게 자주색의 줄무늬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열매는 쌀이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잎도 쌀이나무처럼 삼출겹잎이지만은 잎의 모양이 좁고 긴 거꿀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수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